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하는 척튜브. 저는 용인세브란스 정형외과 박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주경 강사님과 함께 척추와 필라테스에 관련돼서 유익한 시간을 구성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평소 환자분들이 궁금해했던 필라테스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회원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척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외래에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데 필라테스 정말 해도 되는 운동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제가 필라테스 전공을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스트레칭과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필라테스는 과연 어떤 운동인가요? 필라테스는 창시자인 조세 필라테스에서 이름이 비롯되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정말 침대 위에서부터 운동을 고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까지 하나로 결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크게 우리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아니면 또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해 본 거는 모던 필라테스가 좀 많이 계시기는 해요. 모던 필라테스요? 네. 그래서 필라테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클래식 필라테스와 컨템포러리 모던 필라테스로 나뉘게 됩니다. 모던 필라테스는 전체적인 몸에서 한 부위별로 운동을 시키면서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래식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 중심부에서부터 전신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강사님, 보면 저희가 근처에 되게 필라테스 가르치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클래식 필라테스, 모던 필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허리에 아플 때 필라테스 해주세요 하면 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모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면서 회원분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일단 센터 어느 곳을 가냐 보다는 훌륭한 강사님을 좀 먼저 만나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위가 불편해서 왔는데 그거를 빨리 캐치해주고 내 니즈를 빨리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의 센스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강사님이 나랑 공감을 해주고 있는지 마인드 투 바디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내가 이 사람과 바디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 몸을 이끌어내면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정말 진심이 아닌 그냥 수업 매 수업 가르치고 끝? 이렇게 되게 되면 회원분들도 그거는 느끼시거든요. 소수로 아니면 좀 정말 짧게 3회에서 5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을 해보시고 이 선생님이랑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센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강사님들과도 소통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보면 우리가 단순 필라테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보통 요가, PT, 필라테스 이렇게 같이 겹쳐서 강좌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요가랑 필라테스 차이가 있나요?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련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한 동작을 아사나라고 하는데 그 동작 아사나 그리고 호흡 기술, 명상을 결합하면서 수련하는 방법을 뜻하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근력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만 보면은 그래서 뭐가 다른데? 라고 하시죠. 네. 일단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구의 사용 여부입니다. 네, 물론 요가도 소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도 오늘 한 것처럼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룬 것처럼 매트 운동만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스프링의 저항감으로 몸을 다지느냐 아니면 요가처럼 한 동작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호흡과 내 정신과 육체를 다 이완시키는 수련 방법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의 정렬을 찾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결합한다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인데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성향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몸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더 늘리면서 운동을 원하신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운동을 하고 싶다. 유지 시간도 당연히 길지만 좀 근력이나 유연성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구를 이용한 필라테스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정신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조금 더 힐링이 되고 내 안으로 명상을 더 희망을 하신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가를 더 권장해드리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또 외래에서 환자들이 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필라테스를 했는데 하고 나서 더 아파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뭐 어떤 동작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한 가지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필라테스를 1대1로 레슨을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다대일로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대일로 필라테스를 받으시고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다대일 필라테스가 네. 어떤 점에 있어서 조금 허리나 아니면 목에 더 문제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회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대일 프로그램을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필라테스가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는 항상 개인 레슨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수업으로 듣는다? 부상이 올 수밖에 없죠. 네, 충분한 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소그룹을 경험을 하고 다대일 수업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전문적인 내용을 하나 얘기를 드리면 북미척추외과 나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요통과 관련돼서 가이드라인 책자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척추 운동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팜플렛이나 아니면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걸 보고 혼자서 따라하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군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하는 스쿨링, 소위 말하면 허리 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야 이게 올바른 교육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대1 필라테스를 조금 더 해보시고 나중에 다대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강사님 혹시 뭐 평소에 회원분들께서 필라테스 하시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 이런 것들은 없으셨을까요? 하시면서는 어쨌든 몸의 변화를 느끼시니까 뭐 만족을 하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회원분들이 척추 관련 질환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얼른 회복을 하고 싶으시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이런 운동을 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곤란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주수가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냥 수술 이후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조기에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질병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서서히 코어 운동을 이제 길러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필라테스를 권유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평지에서 좀 빠르게 걷기라든지 뭐 플랭크,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 역시 환자분의 증상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스 권고 라인에도 보면 우리가 수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강도가 있는 운동들을 통해서 조금 본다면 어떤 수술 후 통증 회복이라든지 조기 일상생활 복귀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는 권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필라테스 회원분들이나 저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필라테스와 척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 권고라인에 따지면 요가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법들이 고강도로 우리가 운동을 시행했을 때 안 하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12개월 정도 단기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필라테스 운동이 어느 정도 척추 질환에 있어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척추 질환과 필라테스 관련돼서 강사님께서 꼭 한 가지 전달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조세 필라테스가 했던 명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만약 30세에 당신의 척추가 뻣뻣하다면 늙은 것이고 60세에도 완벽히 유연하다면 젊고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척추와 필라테스 운동은 굉장히 연관성이 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필라테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척추외과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